안녕하세요. 2021년 1월 6일 범죄분석가이자 범죄사회학자인 배상훈입니다. 음, 오늘 밤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그 한파, 그리고 수도 동파, 이런 것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를 다녀왔어요, 생방송. 내용은 정인이 사건이죠. 근데 사실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야 할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적인 면과 아동학대 사건을 이제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이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높은 삶의 질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놈들, 특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고위 공무원들, 또 일부 대다수죠, 대다수 언론이라든가 뭣도 모르는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이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제 강력한 처벌, 맞습니다.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한 경찰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혹은 그 이상의 것. 근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잘 보니, 이게 쭉 보니까 정치인놈들이라든가 국회의원놈들 이런 대다수 언론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그쪽으로만 일회성 분노로 써버리고, 분노를 소비하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그리고 국민들과 우리 아이들 지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못 보게 하는, 그걸 눈을 가리는 이런 부분이에요. 특히 경찰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 맞습니다. 처벌과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경찰들이 엉망진창, 난장판으로 저렇게 엉망으로, 개판으로 수사하고 처리했는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맥락, 포인트를 찝어서 무엇이 잘못됐고 뭘 고쳐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착착착착 해야 되는데, 거기 홀트의 문제, 홀트의 개입은 뭐냐, 홀트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는가, 이런, 그러니까 그 범인, 경찰관, 홀트, 이런 당사자들, 여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각각의 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진짜 이 국민들의 분노를 그냥 소비하는 걸로서 너무나도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정의나 미안해, 사실 이 해시태그라든가 챌린지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리고 진정서, 탄원서 보내는 거 맞습니다. 엄격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리고 경찰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처벌이라든가 징계를 요구하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거를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느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또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란 것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폭발적인 분노만 촥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태니 시사본부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 앞에 계시는 저랑 같이 방송을 같이 하시는 이제 전직 경찰분, 그분은 경찰을 오래 하셨죠. 분이 이제 그걸 이제 경찰의 처리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처리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럼 경찰을 옹호하는 거냐, 각각은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게시판이 난리가 난 거죠. 저는 그건 그렇고, 그거는 그것보다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출해야 된다. 이제 사실 그것이 방송의 역할 혹은 전문가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어떤 이런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사건과 사건 위의 보도와 그리고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고위 관료들 이런 뭐 애들의 이런 개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분노 소비로 끝나요. 왜냐하면 제일 쉽죠. 제일 쉽고 돈 안 들고. 왜 같이 막 그냥 눈물 찔찔 짜면서, 물론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찔찔찔 짜면서 그 분노를 같이 폭발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삭혀두고 뭘 해야 됩니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표를 의식하고 지금 하는,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분노를 통해 실제로 이제 어떤 한쪽으로 쏠리는 건데, 그건 사실은 아무런 대책도 될 수 없는 거에 형량을 2배로 한다는 둥, 무슨 뭐 웃긴 뭐 이게 살인죄다는 둥, 뭐 그런 일종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은 사안을 호도하고 실제의 정인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아니면 정인이의 죽음을 애써 눈 감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 나쁜 연놈들인 거죠.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 담당하고 있는 뭐 언론이든 전문가든 다 그런 부분인 거예요. 너무나도 제가 속이 불불 끓어갖고 대시사본부에서 막 토해냈는데, 그 청취자들이 이러는 거야. 너는 왜 분노하지 않느냐? 왜 저도 분노하죠. 근데 분노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은 저는 더 이상 더 큰 분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참 답답한 부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늘 말씀드리죠. 계속 제가 요 정인이 것만 가지고도 몇 번 했죠. 캐비넷 정책이다. 달코 다른 것들, 이전에 있던 점이 그대로 이름만 바꾸고 날짜만 바꿔서 그대로 내놓고 책임도 안 지고 예산이 어떻게 소용되는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건 이해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분노에 편승해서 대충 때우고 지들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이 국회의원 연놈들 보세요. 국회 대표라는 것들, 뭐 국회의원, 뭐 최고위원, 뭐 원내대표라는 것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구역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뭐 종편 방송사 뭐다.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근절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시스템적인 측면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더 분노스럽습니다. 아이를 죽인 그 양부모한테도 그냥 때려 죽여도 속 시원한 그런 인간들이지만 그들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 정인이 죽음 이후에 이 분노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고 하고 이 분노를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들 안 돼. 절대 인간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참 이거 전달이가 쉽지가 않네요. 면책 규정을 만들어 달라.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아동학대 사건에서 현장에 접근하는 담당 경찰들한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만큼 면책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뭐도 모르는 놈들이 그냥 이걸 지금 분리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힘으로 물어붙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전문성이 없으면 그렇게 반드시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찰청의 수뇌부 놈들은 그런 거죠. 권한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죠. 이 쓰레기 새끼들이죠. 경찰 수뇌부 놈들이.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네? 경찰 애들도 다 이걸 모르면 등신들이죠. 그런데 알죠. 했는데 하기 싫은 거죠. 네? 권한을 얻고 싶고 귀찮은 일 하기 싫고 이런 부분인 거죠. 결국은 이런 거죠. 물론 일정의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면책 조건의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충분히 이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른바 소송이 들어오고 징계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해자한테 반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이 행위를 한 경찰관이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법적으로 제대로 했다는 것을. 근데 아동학대 사건 이런 가정폭력 사건에 한해서는 입증 책임을 한 반 정도 줄여주는 그 정도만 해도 면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면책이 아니라 제한적 면책 정도면 저는 동의합니다. 단 전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성을 키운다. 아니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 빼라. 경찰은 그냥 하지 말고 특사경으로 돌려라. 아니 뭐 아는 것도 없는 APO 경찰서장 2-3명밖에 없는 기피보직인이라고 해서 하려고도 하지 않고 1년 뒤에 바로 도망가는 애들을 뭐 시켰냐? 다 빼라. 인원 티어 다 빼고 특사경 티어로 돌려라. 아니면 일반직을 쓰든가 경찰이 일반직을 쓰든가. 그건 하기 싫은 거죠. 티오도 주기 싫고 근데 귀찮은 일 하기 싫고 권한만 가지려고 이런 아주 욕심만 많은 이 경찰 수뇌부 놈들이 결국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시해야 되는 정치권이라든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언론들이 그걸 또 모르고 시스템도 전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데 관심도 없죠. 아동학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 미국의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의무적 체포 제도를 도입해서 미국 영화 보면 아시죠? 아동학대 이런 가정 내에서 폭력이 왔으면 바로 가해자 수갑채워 분리해버리잖아요. 이런 경우 체포 여부에 대한 경찰관의 결정이 합리적 선의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면책 규정이 도입된다라고 하는데 이 전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경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특별하게 가정폭력 사범에 한해서만 그렇고 아동복지국 요원이랑 같이 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이거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경찰. 그러니까 욕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건 괜찮습니다. 아동학대처럼 아동복지법 이런 부분을 이 주관부서 소관부서를 복지부가 법무부가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법무부 놈들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법무부 놈들은 놓기는 싫고 귀찮은 일을 경찰시키는 경우 대부분 보호관찰도 대부분 그런 형태죠. 그런데 이것은 경찰청이 공동서관을 하되
사실 주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저는 한 6대4 정도로 보건복지부의 특사경 애들이 특사경제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경찰 애들은 그걸 하려고 뽑힌 애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저도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의 노력을 좀 허수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은, 어쨌든 지금에 있는 애들로는 안 된다. 1년 겨우 1년 하고 도망가는 애들, 왜? 한직이고 공부할 거 많고 권한은 없고 자기 능력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소송 당할 것 같은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명확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 이런 걸 알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사건에 했던 애들이 잘못했죠, 당연히. 분명히 그것은 1차 사건 때 실제로 그러니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고, 2차 사건 맞아서, 그러니까 3차 정인이 3번 부분은 명확히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태훈 의사본부에서 이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분노로 끝날 것 같아요. 네, 적어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그러고 이것만 가지고 경찰, 지금의 이 양천서 애들이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 없다. 분명히 최선을 다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매뉴얼의 제 아래쪽으로 한 거죠. 결국은 아이가 죽었고. 결국은 경찰도 지금 문제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 애들은 또 뭐 하느냐. 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애들도 분명히 같이 초동 대응에 나갔었는데, 걔네들은 하나만 말하자면 비정규직이 더 많고, 사실 이 권한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실제로 공권력은 경찰인데 우리가 결국 서로 미룬. 그렇다 하더라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그런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책임 문제는 아무도 제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 책임의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럼 경찰 책임 없다는, 이런 흑백 논리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관련된 당사자들 그 순간순간마다 건건이마다 분명히 책임 소재를 물어갖고 바꿀 건 바꿔야 된다 라는 부분인 거죠. 분명히 몇 번의 신고가 들어갔고, 스스로 아동보호기관에서도 몇 번을 출동했던 케이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찰이 그렇게 하는 걸 수수방관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조선일보에 난 기사로는 이 정인이 양엄마 범인이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희한한 거는 여기서 이제 홀트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스트레스 치료 기록이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뭐냐면, 그러면은, 그리고 또는 뭐냐면 의료보험을 활용하지 않고 정승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정신과 기록을 감추려고 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는데 입양의 부모가 됐다. 그럼 법원은 뭐 한 거죠? 근데 법원은 홀트에서 제출한 대로만 그냥 서류 심소만 했다는. 그럼 법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홀트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법원은 형식적으로 서류만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당사자를 갖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밀어야 되고, 또 그것을
1년 동안 아니면 이게 또 이렇게 뭘 해야 되는 의무를 하지 않았어요. 홀트는. 홀트에 분명히 책임이 있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거기에다가 그때 3차 정인이의 세 번째 신고했을 때 그걸 정상이라고, 학대가 아니라고 진단서를, 소견서를 써준 의사. 얘는 또 뭐예요? 지금 얘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 도의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한 목숨이 사라지는데 다 공범들인 거죠. 물론 실정법에 대한 공범 모르겠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참 이런 사건을 할 때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노만 소비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놈들이라든가 거기 관련 놈들, 뭐 언론도 분노만 소비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죠. 계속 똑같은 게 몇 달 지나면 또 죽고 또 죽고, 1년에 43명이 죽었다는데 8일에 1명씩 죽는 겁니다. 맞아 죽는 거죠. 다른 얘기 해보죠. 오마이뉴스에서 N번방, 아주 오래된 N번방 미성년자 성매매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걸 성매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마이뉴스도 이 성매매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착취인 거죠. 특히 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청소년이거나 이런 경우는 더더욱 성매매란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성착취의 도구로 이용해서, 그래서 이것은 더 크게 처벌을 해야 되고, 문제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수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사기구가 있느냐. 보통 이제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청소년 담당. 물론 그들도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아동청소년 부분은 실제로 국가수사본부 소속도 아닙니다. 자치경찰 소속이에요. 이거 웃기는 거죠. 이만큼 위험하고 이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국가에서 하는 수사에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전혀 잘못되어 있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국가 수사로 가야 된다. 순위가 최소한 2순위나 3순위 돼야 된다. 지금은 거의 6, 7, 8, 9순위 정도죠. 거기다가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아주 아사리판입니다. 아사리판. 이게 흔히 말하는 이런 일종의 서브오디네이트 레이프라든가 지배강간 혹은 성착취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형량도 양형 기준도 그렇고, 양형은 이들을 어떻게 이 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없어요. 그냥 단일 건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얘들은 항상 포식자들이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얘들의 먹잇감, 그리고 돌봄을 못 받는 장애인들, 애들의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피해자, 너 왜 도망가지 않았어? 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런 수준도 안 되는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엉망개판이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어떤 범죄고 범죄자들이 어떤고 이 범죄 메커니즘이 어떤지도 몰라요. 경찰 알면 좀 일부는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수사도 개판이죠. 이게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즉 이런 그루밍이라든가 성착취 범죄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경찰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요. 폭행과 협박에 동반된 경우와 달리 그루밍에 의한 성착취의 경우 훨씬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게 현실이다. 이게 경찰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이런 범죄는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추적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범죄인 거죠. 아주 특수한 범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심각한 범죄 피해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 오마이뉴스에서는 이런 몇 건의 건을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참 가관이죠. 형량을 한번 보시죠. 1년 2개월. 이 아이를 9회에 걸쳐서 성착취하고 매수 남성의 지갑을 훔치도록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년 6개월. 1년 2개월입니다. 얘가 그러면 구속됐다가 이렇게 해오고 한 6개월 살다가 나와서 또 하죠. 이런 놈들이. 페이스북 아니면 SNS에 이런 범죄자들 넘칩니다. 또 하나, 지금 이 16세 여자아이를 그냥 이제 채팅 앱으로 해다가 키스방에 일하도록 하고 돈을 착취하고 성관계에서 성착취 행위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결국 겨우 1년 6개월. 참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너무 수준 이하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나마 요건은 좀 다른 거는, 근데 요거는 또 피해자 2명에서 이 성매매를 시키고 그 지적장애인 녀석, 이거는 이제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6년 6개월. 그 인건 그나마 낫죠. 근데 벌금형 내린 놈도 있어요. 판사. 이런 사회가 아사리판이 되는 거는 결국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이런 범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그래요. 왜? 이 지배 논리죠. 세상이 어두고 복잡하고 이런 범죄들이 넘쳐날수록 기득권자, 지배층들이 지배하기는 되게 쉽죠. 왜냐하면 범죄를 통해서 지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범죄는 사회적인 겁니다. 가치중립적이지가 않아요. 스파링을 가장해서 동급생을 폭행했던 고교생들이 27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학대 행위죠. 또래 학대 행위죠. 이런 형태의 초포식자들이, 그러니까 이 자기 애들, 그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애들을 괴롭힘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이런 애들. 이거는 단순히 폭력, 학교 폭력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은 정식으로 폭력범죄.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폭력범죄를 얘네들을 처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경우 이 아이가, 피해자 아이가 지금 뇌사 상태, 아니 의식, 이제 오늘 보니까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면 실제로 범죄로 처벌하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 처분 정도죠.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에요, 우리나라. 폭력범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놈들이 뭔가 대가리에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범죄를 다루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되게 희한한 세상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레깅스 입은 여성의 버스, 요즘 뭐 레깅스가 평상복처럼 입고 다니는 여성도 있으니까요. 그 뒷모습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1심, 2심에서는 무죄였었는데, 아니, 1심에서는 무죄였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이 피해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가량 촬영을 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이 위에는 헐렁한 운동복 상이고 아래 하의가 레깅스였었는데, 이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얼굴과 전반적인 몸매가 예뻐 촬영했다라고 했는데 1심은 유죄, 벌금 7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근데 2심에서는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이 어렵다라고 해서 2심 무죄. 아까 말씀 잘못 드렸네요.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가 된 거죠. 여기서는 뭐냐면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탔다고 해서 그리고 의복이 몸에 밀착하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이 굴곡이 드러난 경우 분명히 이것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것을 입고 탔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 있는 어떤 판례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 신체 부위를 여러분의 판단에서 찍으면 안 돼요. 뭐 그럴 분들은 없으시겠지만은 어쨌든 오늘은 한 며칠째 정인이 사건입니다. 이제 걱정은 그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그냥 뭐 어제 이제 내일 8일 모레 이제 뭐 임시국회 열어갖고 정인이 관련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는데, 근데 뻔한 겁니다. 이 국회의원 놈들이라든가 이 고위 관련 놈들 하는 짓은 형량 높인다. 무슨 그런 정도예요. 돈 안 드는 거. 형량 높이는 게 돈은 안 들죠. 왜? 그 형량을 높여봤자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안 넘기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양성, 그들의 배치, 그들한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인이 같은 학대받는 아이들의 쉼터, 장기 쉼터, 그리고 그 장기 쉼터에서의 전문적인 인력의 확충, 이런 것들. 이게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돈이 뭐 수천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디 택지 개발에 아파트 한 동 정도만 있어도 되는 형태예요. 아파트 그 정도 비용. 근데 그것이 아깝죠. 그 경제 관련 놈들은, 제가 그래서 아까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그랬어요. 무슨 방지법을 딱하니 국회의원 30놈이 넘게 이렇게 했는데 다 빠져있다. 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다 빠져있다. 그러니까 다 허ገብ이다. 것이다. 실제 중요한 시스템, 인프라 얘기는 티가 안 나니까 하지도 않고, 해봤자 뭐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정인이한테 만이라도 분노를 소비하고 끝내지 마세요. 걱정인데 분노를 소비하고 또 다른 정인이가 또 몇 달 뒤에 사실 몇 달 뒤가 아니죠. 8일 뒤에 나옵니다. 8일에 한 번씩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아니죠, 재작년 기준이죠. 그러니까 더 많아졌을 수도 모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뭐 중대기업처벌법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헛개미만 해서, 헛개비 껍데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조건들 다른 국회의원 놈들 하는 짓이 똑같죠. 특히 더불어민주당 그게 개혁 놀고 있네. 참 기가 막힌. 하기 싫은 거고 입진보, 가짜 진보. 저는 욕이 막 나오는. 백혜련이가 제 고대 같은 학번입니다. 그 여당의 법사위 간사라고 했나. 뭐라고 말하기가 참 별로 근데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찰 무슨 뭐 저게 났네요. 경찰에 무슨 뭐 경무관 승진 인사가 37명이 났습니다. 승진 인사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의 경무관, 경찰의 왕무궁화, 치안관 합쳐서 57명입니다. 지금 더 늘어났겠네요. 국가수사본부 됐으니까. 얘네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행정경찰들입니다. 정보, 경비, 외사, 뭐 이런 인사, 경무. 저는 이런 이 경찰 이 정도에 있는 애들은 3분의 2 이상은 다 잘라냈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위직 왕무궁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판사와 검사는 반 이상 바꿔야 되고 경찰 고위직 총경 이상도 3분의 2 이상을 갈아치우거나 자리를 더 빼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일도 안 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죠. 어쨌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